아니 근데 원래 그러면 3개라는 숫자가 왜 뜬 거지? 그냥 지우고 적용이 안 된 거 아닐까요? 그런 건가? 아니면 유튜브에 삭제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가 봤는데 없는 거 보면 그냥 지운 것 같아요 본인이. 그래서 다시 연락이 그러네. 왔어. 그래서 여기 하나가 딱 있어. 3,200이 왔어. 아, 백 채워줄게 라는 회사도 가지 말아라. 아, 의미가 없어. 본인이 능력이 3,000인데 300을 더 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죠.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셔. 네,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어떤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되돌아볼 수도 있지만,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객관화가 잘 돼서 더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죠. 그거지. 입장 차이, 관점의 차이가 이런 게 네. 있지 않을까. 이 사람은 이제 이제 돈을 주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 거고, 네. 어쨌거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좀 결이 나쁜 회사일 때 네. 이럴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짧은 영상을 딱 보는 사람은 좀 이렇게 입장에 그쵸.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수치는 생각도. 뭐 어쩔 수 없죠. 어쩔 수 없지. 근데 이분의 댓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. 네. 맞아. 그래서 저는 그냥 댓글을 달아준 거에 감사하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좀 더 달아주세요. 네. 저 관심 많이 받고 싶기도 하고. 그러니까요. 댓글을 앞으로 꾸준히 읽을 예정이니까. 한번 달아주세요. 본론으로 넘어갈까요? 댓글 하나밖에 없나요? 댓글 하나밖에 없어. 아, 아쉽네요. 하나가 그 댓글 하나 너무 아쉽습니다. 댓글 앞으로는 하나가 되게 쌍욕박는 댓글이었는데 나는 오히려 괜찮았어. 그러니까 차라리 아.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줘야 돼. 시원하게 어. 우리의 어떤 어. 피드백을 받아.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오해한 거니까. 그쵸, 그쵸. 우리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다. 음. 근데 댓글이 사라졌네. 내가 이걸 선정한 이유가 네. 인간관계가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. 아,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유독 어.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그런가 봐. 좀 요즘 인간관계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.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? 시청자분들. 시청자분들한테? 네. 내가 아직 거기까지 소통하기가 잘 안 아. 된다 보다. 준비된 방송인. 그래. 근데 인간관계 상처받는 거, 너 뭐 최근에 뭐 그런 적 있었어? 전 제가 주로 상처를 주는 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요즘 상처받거든요. 누구한테? 티발 거릴 때마다. 너 그- 티야 이럴 때마다? 네. 지들이 상처 주잖아요. 그렇게 티들한테. 근데 나도 내가 봤을 때 상처를 내가 좀 입히는 입장이야. 그쵸. 뭐 그치? 뭘 그런 식으로 시원시원하잖아요. 그치 시원시원하지. 시원시원하면 좀 상처 주기 편하니까. 그치. 또 내가 또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. 남 신경 안 쓰신다고? 그치. 그쵸. 그러니까 좀 더 나도 모르게 좀 그런 액션들이 취해지는 것 같아. 남 신경 안 쓰는 거에서 오는 말과 뭔가 행동이 좀 상처를 준다. 왜냐면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행동이 포함된 거니까.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뭔가 가장 중점이 되는 말은 저는 팩트를 전달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일을 정말 못해요. 제가 이 사람 일까지 하느라 더 피곤해 일이. 그 사람한테 가서 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이분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세요. 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당근으로 이 부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난 둘 다 아니야. 형은 어떻게 해요? 첫 번째 같은 경우로 다가서면은 그거는 좀 실례지. 신뢰다. 응. 네. 근데 나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. 진짜 며칠 전에. 며칠 전에 이제 촬영하러 나갔는데 내가 다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. 나보다 나이도 있고 이 회사에서의 연차 나보다 많으신 분이어서 나도 되게 뭔가 피드백을 주기가 좀 껄끄러워. 네. 나도 사람인데 그쵸. 아무리 내가 그쵸. 막무가내라고 해도 우리가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막 그래도 그 전부터 조심스럽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다가 이번에 나도 조금 속이 좀 상한 거야. 왜 또 이게 잘 안 되는구나. 그래서 난 좀 세게 얘기했어. 근데 이제 그걸 보신 분들도 얘 좀 조금 세게 했구나. 이게 네.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. 네.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. 그러니까 전화 주세요라고 딱 어. 그 단톡에 딱 적혀 있더라고. 네. 그래서 내가 그거 조금 또 내가 또 이런 행동을 좀 내가 좀 실례했구나. 아니랬구나. 네. 전화를 걸었어. 뭐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? 이러는 거야. 네. 그래서 화가 난 건 아니다. 네. 근데 텍스트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다.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했지. 근데 이제 어쨌거나 상대방은 그거였어. 이런 거 있는 거 좋다. 근데 그분이 진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진짜 열린 사람이야. 진짜로. 이거는 확실히 나보다 어른이야. 네. 다 수용할 줄 알고, 다 받아들일 줄 알고, 다 개선하려고 하고, 다 노력하려고 하고,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말 되게 많이 해. 그러니까 되게 진짜 진짜 열려 있어요. 진짜 열려 있어. 네.
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랑 일하는 게 너무 좋아. 왜냐면은 이게 딱 돼, 상호작용이.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.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전화로 얘기를 해달라. 근데 내가 그 부분 내가 확실히 미숙했구나.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어. 제가 생각이 좀 짧았다. 이걸로 인해서 조금 제가 그러셨다면은 사과드리겠다. 앞으로 내가 좀 조심하겠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니 진짜 내가 조금 이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. 얘기를 했어. 좋다. 그리고 다 피드백을 주고받고 어렵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고 나 또한 다시 한번 해보겠다. 막 이모티콘 보내면서. 근데 그러면서 나도 어쨌거나 내가 나한테 그런 게 있다.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했으면 공개적인 거에서 마무리 지어야 돼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우선 텍스트로 작성해서 오해를 유발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너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 제가 잘 신경 쓰도록 하겠다. 그리고 저한테 내용 주신 내용들 제가 뭐 차수까지 내용 고민해서 뭐 공유 드리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지.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첫 번째는 별론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는 사실 첫 번째 뉘앙스까지 얘기한 건 아닌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어쨌거나 첫 번째면 첫 번째인 거잖아. 그쵸. 상대방의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당근을 한 70을 줘라. 그 대신 그 30만큼은 팩트를 꽂아라. 그래야 되지 않나. 반대로 친구를 만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친구가 매번 늦어요. 아 친구야? 네. 그냥 팩트 100을 꼽아. 괜찮아 그러면. 그냥 욕 박는다. 하지만 일일 때는 조금 더 그치. 신경 쓰겠다. 관계가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일하는 사람인데 맨날 늦어. 그럼 나 그럼 내 팩트를 100 꽂아 그냥. 왜 자꾸 늦냐고. 그러면 여자친구면요? 여자친구야? 나 똑같이 얘기해. 너 왜 자꾸 늦냐? 팩트 100으로? 그럼 뭐 그런 건 어떠세요? 뭐 여자친구한테 팩트로 꽂아서 여자친구가 울어. 나 우는 거 진짜 싫어해. 나 그냥 안 달래줘. 안 달래줘요? 너무 공감돼요. 나 안 달래줘. 너무 왜냐면 화나요, 그런 거 진짜. 물론 그 아이가 그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우는 걸 수도 있어. 그것까지 오케이야. 그러니까 우는 것까지 오케이야. 근데 그 울고 나서의 행위를 나한테 바라면 안 돼. 그쵸. 그러니까 울 거면 울어라. 너가 운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다. 그러니까 이것만큼 너가 알아둬라. 확실하죠. 너가 운다고 해서 그래 이런 거 없으니까 울 거면 울어라. 괜찮아. 네 감정에 충실한 건데 내가 내가 지금 화내는 거랑 너가 지금 우는 거랑 우리는 각자의 감정에 충실한 거다. 울 거면 울어라. 하지만 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. 선택은 너가 해라. 울 건지 안 할 건지. 너무 공감되는 말이네. 모든 그런 것들이 운다고 해서 다 무마되면은 결국엔 다 도돌이표야. 다음에 또 울어. 그쵸. 울음을 무기로 삼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. 그러면 안 돼. 그런 친구들은 단호하네요, 굉장히. 내 스타일 아니야. 시원시원하네. 시원시원하지. 내가 말했잖아, 나 디에코 스타라고. 회사에서 별명 디에코 스타라고. 그냥 들이박는다고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워낙 성격이 호불호가 많이 갈린 성격이라 그쵸.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. 나 좋아하는 애들 좋아하고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고. 그래서 나는 뭐가 있잖아? 굳이 나는 설명 안 해. 그러니까 죄송하다 해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날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게 주겠지. 근데 날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도 싫어해. 그래서 나 굳이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 안 해. 그럼 반대로 그런 얘기를 어쨌든 호불호가 가니까 뒤에서 들으면 더 기분이 나쁘긴 하죠. 그렇죠. 아무래도 뒤에서 들으면 약간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그런 게 또 예를 들어서 특징들. 남의 관심이 없으면 주로 상처를 주죠. 예를 들어서? 형처럼. 나 상처 주는 사람이야? 상처 주는 사람이죠. 그래? 저희는 상처 주는 편이죠. 저는 상처 주는 편이라 생각해요. 그런 사람들 내로남불. 내로남불도 그쵸. 약간 자기한테 되게 관대하고 남한테 되게 빡빡한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아무래도 이 미디어 시장이 있다 보니까 내로남불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. 당연히 인생은 모순인데. 모두가 다 내로남불을 하는데 대신에 그 대중의 기준이 요즘 좀 엄격해져 있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솔직히 누가 막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다르게 행동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거든요. 딱히 신경 안 쓴다고 하긴 하는데 요즘 뭔가 그거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하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행동일 수 있지만 그거를 지적함으로써 본인도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. 맞아. 그것도 충분히 공감한다. 맞아. 인생은 진짜 모순이긴 해. 그러니까요.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것 같아. 내가 누군가 상처를 줘. 그게 또 나도 상처를 받잖아. 근데 나도 상처를 받는데 상처 주잖아. 이 또한 잘못된 거지. 그렇죠. 나도 받았을 때 맞아.
자 이런 걸로 내가 상처를 받는구나. 아, 네. 나도 타인한테 이런 걸 좀 조심해야겠다. 네. 근데 이 부분만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잖아. 네. 나도 모르게. 네.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지. 그렇죠. 예. 근데 나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크게 다가오는 상처는 그건 것 같아.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. 뭐랄까,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너가 또 스윙스 얘기했는데 스윙스가 이제 유인남 채널에 나와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. 자기가 헬스장을 차렸는데 자기 너무 좋았대. 근데 진짜 자기 옆에 곁에 있던 사람이 딱 오더니 진짜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네. 다 나쁜 말만 하고 왔다는 거야. 네. 막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저렇게 하면 안 된다. 네. 그래서 스윙스가 아 오케이. 확실히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은 아니구나. 뭐 이렇게 와서 좋은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잘 되니까 뭐 이렇게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구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. 네. 나는 그거에 되게 공감되더라고. 음. 그래서 확실히 사람이 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그 본성은 시기 질투 다 이런 거 있잖아. 그쵸. 근데 이제 그걸 얼만큼 더 대처가 그쵸. 아니지. 어떻게 보면 그거를 되게 이제 현명하게 네. 표현을 하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과 또 남이 잘 안 됐을 때 손조를 친다거나 혹은 표현을 안 하지만 네. 뭐 좀 뭐 좋아한다거나 네.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. 뭔가 근데 그건 여유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. 받아들이는 사람의 여유의 차이.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뭔가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인생에서 여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뭐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뭔가 차가 없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시기 질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전 그래서 그 말 되게 믿거든요. 착한 사람이 돈이 많을까? 돈이 많은 사람이 착할까? 돈이 많은 사람이 착하다. 왜냐 여유가 있으니까. 너무 나쁜 말이겠지만 그런 걸 좀 느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그런 분들도 만약에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러면은 그런 나쁜 말을 좀 덜 하지 않을까? 상처 주는 말을 그런 생각 좀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는 뭐 그런 적 없었어? 뭐 주변 인간관계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. 아 좀 이거 진짜 좀 실망이다. 저는 되게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봤을 때 제가 한번 공황이 크게 온 적이 있었어요. 24살 때인가?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해요. 첫 인상이 제가 기대를 많이 주는 스타일인가 봐요. 너가 뭔가 얼굴에 신뢰도가 있나 보네. 뭔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어쨌든 나대는 걸 좋아하니까 막 주로 어떤 조별 과제를 하면은 거기서 뭔가 제가 이렇게 나대면 아 제가 이만큼 해주겠지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제 스스로도 없고 그냥 제 줏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약간 그런 또잉 하는 거잖아. 네, 또잉 하는 거죠. 난 이만큼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해?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또 일 버리는 거 워낙 좋아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잖아요.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다 조금씩밖에 못 해요.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많이 충족 못 시켜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죠. 그래서 난 너가 이만큼 해줄 줄 알았는데 너 왜 이만큼밖에 안 해? 뭐 너가 이제 그런 곳에서 너가 상처를 받는 거야? 상처를 많이 받았죠. 그런 거에서 옛날에는.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좀 방어 기제가 생긴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형한테 말씀드렸잖아요. 막 나는 이만큼밖에 못 할 것 같은데 형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. 그런 맥락을 항상 이제 애둘러서 항상 말을 하죠. 아 그랬구나. 네. 그런 의도였구나 그게. 네. 나는 그냥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. 아 그래요? 그냥 같이 하는 거에 의리 드는 거니까. 아, 같이 하면 좋지. 같이 한번 하자 이런 거지. 뭐 그런 거면 좋죠. 그런 것도 좋은데 아, 항상 이게 가볍게 어떤 걸 하기가 어려워진 사회가 되었으니까 기대하는 좋은 거 같아. 좋은 거야? 좋은 거지. 저는 오히려 엄청 그건데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하게 한 건데 남들은 너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왜 박경호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별론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. 그렇죠. 그리고 그것도 제 성격인 거죠. 뭔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게 어쨌든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식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식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? 그래서 그런 거에 상처를 받았었고 빨리 불타올라? 빨리 불타오르고 굉장히 빨리 식죠. 이런 맥락으로 제가 반대로 상처를 많이 주는 거는 이제 티발티발 할 때 티라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요즘 편견이 되게 많잖아요. 편견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근데 너무 화가 나요. 그 편견을 가진 것 자체가 화가 나.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어떤 하늘이 예쁘다 그러면은 하늘 진짜 예쁘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돌아오길 바라겠지만 조금 거기서 좀 엇나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하늘 예쁘다는 좀 그렇고 나 오늘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해서 너무 화가 났어 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화나겠다를 대답을 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? 근데 너 그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? 이렇게 한번 되물어볼 수 있잖아요.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. 근데 말로 그걸 판단한 것 자체, 아까 그 상황을 되물어보는 것만으로도
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물론 F 입장에서는 공감해 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, T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건데 그 노력을 바라봐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줘잉이잖아요.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요즘 되게 스탠다드하게 T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틀렸다라고 모두 말하잖아요. 그건 좀 잘못됐다. 그냥 다른 거다. 그냥 그 어떤 노력의 그 양은 똑같지만 그 행하는 방식이 다른 거다.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저는 왼손잡이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에요. 사람들이 다 오른손 밥 먹으니까 왼손 너 그거 틀린 거야. 왜 왼손으로 밥 먹어? 밥 먹는 행위는 똑같은데 결국 그 지점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갔다면 그거마저 공감해줘야 되지 않냐. 반대로 T 입장엔 그런 거죠. 왜 내가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넌 공감 안 해줘? 그렇게 말하면 F 입장에서는 우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. 거기서 울면 제가 무슨 말을 해요? 그래서 그 띠용인 거죠. 그래서 그냥 그런 맥락으로 어떤 T라는 행위 자체로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만, 저도 그런 식으로 상처를 많이 줬다 생각하지만 T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있다. 나는 F가 어쨌거나 이제 기반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있어. 사람마다 T로 바뀌고 F로 바뀌어. 그리고 나는 T가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 안 해. 공감 능력이 적은 거야. 근데 뭔가 느낌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T가 원하는 공감을 얘기 안 하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만약에 1부터 10이 있는데 T라는 사람을 공감 능력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을 얘기해야 돼. 근데 F들은 그냥 2번, 뭐 3번과 10번만 얘기한 거지. 그렇죠. 근데 만약에 내가 4, 7, 9, 10을 얘기했어. 근데 T들은 1번이 2번인데 1번과 2번인데 4, 7, 9, 10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.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F가 T한테 1, 3, 5를 얘기했어. 내 1을 공감을 하는 거야, T가. 그럼 너 F 아니야? 너 왜 이렇게 공감 잘해줘? 이러지 않았을까? 그렇죠.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맞아. 뭐 다시 또 이야기 돌아가 보면은 뭐 꼰대도 마찬가지잖아. 나는 뭐 MZ 세대, 뭐 알파 세대, 뭐 이렇게 막 세대 나오잖아. 뭐. 근데 나는 그냥 다 꼰대야. 다 꼰대. 인간은 다 꼰대야. 다만 취향이 다른 것뿐이다. 그렇죠. 내가 원하는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그 꼰대 카테고리가 있어. 그렇죠. 꼰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맞지 않은 것뿐이야. 근데 얘 좀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야. 우리 모두가 다 그 꼰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감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가 난 다 다르다고 봐. 그래서 뭐 너 T야 이런 건 사실 뭐 그냥 너 이런 관련된 인간관계 관련돼서 영화 같은 거 뭐 있습니다. 뭐야 어떤 거였어?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어요. 저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히 좀 굉장히 오글거리지만 어쨌든 굉장히 작은 포인트 하나에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걸 꼭 말하고 싶어요.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학원 조교를 했을 때도 제가 그냥 누구 왔네? 했는데 걔한테는 그게 내 이름을 기억해 줬는 거예요. 그렇게 되게 작은 행동에 걔가 그래서 수능 전날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름 기억해 줘서 항상 감사하다고 너무 큰 힘이 됐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내 조그마한 행동과 말이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구나를 느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말 하나에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해버린 헤어질 결심. 그 손석구 나오는 거? 아니요. 안 보셨어요?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 최근에 나왔잖아요. 최근에 그거. 나온 거. 그 누구 나오는 거지? 김태리? 아니. 헤어질 결심. 네, 이거 진짜 재밌어요. 제 스타일인 걸 수도 있겠지만 맞아. 박해일 탕웨이. 맞아. 네. 박해일 배우님의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무튼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. 근데 제가 왜 꽂혔냐면은 여기서 이 남자가 어쨌든 바람 피는 내용이에요. 솔직히 바람 피는 내용인데 그 바람 피는 탕웨이한테 나 너한테 사랑에 빠졌어라고 말하지 않고 난 지금 이 남자가 일단 스토리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 맥락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남자는 형사, 여자는 살인사건 용의자.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빠져요. 근데 어쨌든 남자는 아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바람을 피는 거니까 나 너 좋아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. 왜냐면 심지어 살인사건 용의자고 내가 이 사람 조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의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발견돼요. 근데 그 남자가 그걸 감춰줘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완전히 붕괴됐어요 라고 말하거든요. 근데 그 말을 여자가 녹음해뒀는데 그거를 계속 들어요. 이 사람이 스스로가 붕괴됐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
당신이 날 사랑해라고 말했잖아요 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직업, 그 사람의 가치관 모든 게 결합돼서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구나. 예를 들면 그 아까 형사인데 어떤 증거를 감춰줬고 용의자를 숨겨줄 만큼 자기 직업 정신이 있던 사람이 그걸 다 내버려 두고 나를 선택했다는 게 붕괴됐다는 단어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거고, 반대로 또 제가 아까 조교로서 어떤 친구한테 이름 불러줬을 때 원래였으면 그냥 이름 불러준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겠지만 조교라는 어떤 수많은 학생들이 관리하는 직업 중에 하나에서 자기 이름 기억해줬다는 거에서 의미 부여한 것처럼 내가 말을 어떤 걸 전달할 때는 꼭 내 뒤에 있는 가치관과 직업 또는 배경들을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와, 근데 그게 그런 내용이었어? 살인 용의자를 사랑하는 네. 러브 스토리가 이런 이야기였어? 그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데 결론적으로는 그쵸. 근데 재밌겠다 그거. 형 되게 좋아할 거예요. 난 박해일 그 사람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. 네, 연기를 너무 어. 멋있게. 근데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. 네.